이번 주 주제는 무겁습니다. 지구의 종말까지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을까? 라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은 절망적입니다. 전문가들의 말로는 채 10년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는 인류의 수명을 수십 년이나 연장했고 수백만 명의 희생자를 낳았던 여러 가지 질병을 퇴치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생물종은 그동안 지구에서 번성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는 안전을 확보하고 출산을 제어하며 신생아의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노인의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한 세기 만에 지구 인구는 2배에서 3배로 증가했으며 지구 구석구석까지 점령해 자연이 있던 공간을 인간이 대부분 정복했습니다. 마이크로칩과 하드디스크를 인간의 뇌에 심어서 우리의 인지 능력이 2배로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장기를 교환하거나 고칠 수 있으며 몸의 노화를 막고 심장이 멈추는 것을 머지않아 막을 수 있다고 AI 산업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기로 합시다. 현재 지구에서는 6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7초마다 한 명씩 치료를 받지 못해 아이들이 병들어 죽습니다. 세계 인구 9명 중 1명이 영양결핍에 시달리고 10명 중 1명이 세차에도 쓰지 못할 더러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쿠바에는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672명이지만 에티오피아에는 고작 3명뿐입니다. 지난 40년간 척추동물 생물종의 절반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유럽에서는 날아다니는 곤충의 80%가 30년 만에 멸종했습니다. 바다에서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숲에서는 1분마다 2,400그루의 나무가 잘려나갑니다. 가뭄, 홍수, 태풍, 침수가 증가함에 따라 수백만 명의 난민이 살 곳을 찾아 헤매고 다니며 마실 물이 줄어들고 토양이 침식되고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모든 국가나 공식기관들이 내놓은 가장 비관적인 예측을 합한 것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구체적으로 1998년에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속도보다 2배나 빠릅니다. 지구의 기온은 벌써 1.2도나 올랐습니다. 현 상황이 이대로 지속한다면 앞으로 기온은 최저 4도, 최고 8도까지 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다국적 석유기업 셀은 내부 문건에서 2050년 지구의 기온이 평균 5도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5도에서 8도까지 올라가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기기에 이 난리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온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열에 가까운 온도입니다. 기온이 지금보다 4도 올라가면 유럽에서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2003년 대폭염처럼 여름마다 우리는 폭염에 시달릴 것입니다. 6도 상승하면 미국 뉴욕 시민들은 중동의 바레인 사람들과 비슷한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7도 올라가면 적도 지방을 시작으로 지구의 많은 땅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11도에서 12도 올라가면 세계 인구 중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식량입니다.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농업 생산성이 10%씩 감소합니다. 현재 진행 상황을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21세기 말이 되면 50% 줄어든 곡물로 50%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려야 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물이 부족해서 건조 지역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화학 비료의 지나친 사용으로 토양이 척박해졌고 홍수와 산림벌채로 토양 침식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먹이 사슬이 끊어지면 문명은 붕괴합니다. 지금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런 미래를 향해 곧장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질병입니다. 기온이 오르면 북극의 얼음 속에서 수백만 년 동안 잠자고 있던 바이러스들이 활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19는 하나의 전조이자 계시일지도 모릅니다.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품은 기생충이 10배나 더 빨리 번식할 것입니다. 열대의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병은 온대 지역까지 확산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려되는 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질병이 지리적으로 확장되거나 아니면 돌연 변이를 일으키거나 또 확대되는 것입니다. 악몽이 깨지도 않고
끝없이 계속될 가능성이 농후해진 것입니다. 네 번째 문제는 공기입니다. 현재 대기오염은 프랑스 국민의 사망 원인 중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4만 8천 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10배나 높은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730만 명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인간의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오존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자폐아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바닷물이 산성화되고 산업형 어업의 발달로 산호초가 사라지고 해양생물이 멸종되면서 지구 산소의 절반이 증발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전쟁입니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지구 기온이 0.5도 오를 때마다 전쟁의 가능성이 10에서 20% 증가합니다. 현재 기후변화로 인해 이주한 사람의 수는 650만 명에 달합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2050년 환경 난민의 수가 2,500만 명에 달하리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그리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요? 또 자기네 땅에 밀려 들어오는 외국인을 거부하는 유럽 극우 정당의 힘은 점점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천연자원이 줄어서 물, 석유, 농경지, 광산 등을 차지하려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가차 없는 투쟁은 악몽이 따로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악몽의 밑에 악마와 같은 지구온난화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틀을 우리가 계속 고집하는 한 지구에서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연구자들은 2020년에서 2050년까지의 시기에 인류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시기를 몇 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3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2020년에서 2030년 사이에 어떤 모습을 띠든 우리가 그 원인 제공자가 되는 문명의 붕괴와 세계의 종말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군요. 그런 다음 아마도 2030년에서 2040년 사이에 누가 살아남는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 남은 생존자들이 새로운 지구를 건설하는 재생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 재생은 아마 우리가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근원적인 반성을 하지 않는다면 제국주의적이고 극우적인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황당무계한 이야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니라면 우리의 아들, 딸은, 손자와 손녀는 아이고, 차라리 우리 세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속에 올립니다. 시릴 다옹이 짓고 권지연이 옮긴 작은 행성을 위한 몇 가지 혁명이라는 책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이 이 동영상을 만드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청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그리고 에듀넷의 자료를 빌렸습니다. SBS 뉴스, 연합뉴스, 조선일보, 세계일보, 미주중앙일보, 아시아경제, 한겨레신문, 나우뉴스의 사진과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또 허프포스트 코리아와 미션투데이도 참고했으며 게티 이미지뱅크와 픽사베이의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소우쿨국장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